오늘 Y뉴스에서도 최순실 씨 얘기해야 되죠. 예, 최순실 씨가 사실상 처음으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냈습니다. 예, 그동안에는 돌려막기를 하면서 검찰 수사 재판 외에는 국정조사 청문회도 안 나왔죠. 예. 특검에도 안 나오죠. 헌재에도 온갖 이유를 들이대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다가 예. 이제 드디어 헌재의 탄핵심판 5차 변론에 나왔죠.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와서도 몰랐다, 아니다, 모르쇠로 일관했죠. 예, 예. 그래서 오늘 Y뉴스에서는 최순실 씨는 왜 한 가지만 시인했을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한 가지만 왜 시인했을까?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최순실 씨가 인정한 의미 있는 한 가지는 정호성 비서관과 이메일을 공유했다는 겁니다. 이메일 아이디와 비번을 공유했느냐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보면 된다 뭐 이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이메일을 공유한다는 얘기는 청와대의 그 비밀을 본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이제 물론 정호성 비서관이 메일을 올리면은 자동으로 그 내용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냐는 물으면은 뭐 바로 답변하지 않고 다른 것은 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고 연설문의 감성적인 표현이나 그런 것만 봤다. 고위공무원 인사자료가 포함됐냐는 추궁에는 본 적이 없다. 그건 본 적 없다. 그냥 연설문 봤는데 그중에서도 감성적인 표현 난 이런 것만 봤다. 근데 그게 여기 감성적이라고 따로 나와 있지 않잖아요. 자, 여기서부터는 감성적입니다. 예.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없다,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로 버텼는데 예. 결국은 그 말 속에 이미 허점이 보이는 거죠. 자, 다른 건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가, 전혀?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기는 했지만은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쇠나 부인으로 일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 출입한 사실은 이미 공개됐으니까 인정을 하죠. 예, 예. 그런데 구체적인 방문 횟수나 방문 목적에 대해서는 답변을 기피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비켜갑니다. 기억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또 이제 법률 대리인들이 청와대에 출입한 적 있냐 물으니까 출입한 적 있다. 어느 정도 자주 출입했느냐? 확실히 기억나지 않는다. 그건 또 기억이 안 난대요. 그리고 대통령의 개인적인 일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들어갔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일이 뭐냐 물으니까 예. 사생활이라서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다. 도대체 사생활이라는 단어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대통령이 공인이 아니고 사인인 모양이에요. 그리고 주말과 평일에도 청와대 갔다 그러면서 최근에 언제 갔냐니까 기억나지 않는다. 예. 누구 차로 갔냐? 잘 기억 안 난다. 그것도 안 난대요. 예.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난 어제 일도 기억 안 나는 사람이다. 예, 그렇죠. 저 어제 일도 기억 안 나는 사람이 연설문 고치고 그렇게 많은 것들에 장난을 친 겁니까? 근데 헌재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어본 사람들이 예. 국정농단을 한 사람다운 포스가 보인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말을 상당히 자기 일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부인하고 이제 오히려 대리인들을 예. 추궁하는 듯한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예, 오히려 예. 아까 최재석 씨가 그랬잖아요. 어렸을 네. 적부터 잔머리가 잘 돌아갔다. 영특했는데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고 잔머리가 잘 돌아갔다. 오빠의 말입니다. 예. 자, 최순실 씨 헌재에 출석하고 재판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모습 하여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전략이 바뀐 거라고 봐야 되나요? 어쨌건 그동안에는 버티기로 일관해 왔습니다. 국회 국정조사에도 아까 말씀드린 계속 안 나왔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헌재가 강제 구인 카드를 꺼내자 마지못해 출석을 한 거거든요. 본인이 가고 싶어 나간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일단 최 씨의 전략을 전 첫 번째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렇게 일단 봅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어해야겠다라고 지금 바꿨어요, 전략을. 예, 그 첫 번째는 난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야겠다. 그렇죠. 국회 소추위원 쪽에서 추궁을 하니까 내가 어떤 이권을 취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보라. 목소리를 높였죠. 그리고 무슨 대답을 원하는지 잘 모르겠다. 정확하게 물어봐달라. 질문 좀 똑바로 해라 오히려. 예.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물어봐도 검찰 신문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도신문에 대답을 안 하겠다. 유도신문 하지 말아라는 말까지. 버티고요. 야.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형사재판에서도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버텼잖아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국정농단을 하지도 않았고 이권도 챙기지 않았다. 이게 일관된 주장인 겁니다. 최순실 씨는. 예. 두 번째는 뭡니까? 전략이 바뀐 두 번째 이유? 박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헌재에 낸 답변서에서 예. 최 씨의 사익 추구는 알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그랬어요. 그 얘기는 나는 잘못이 없는데 최순실 씨는 잘못이 있다. 근데 나는 그걸 몰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최 씨는 박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서 일관되게 부인합니다. 왜냐?
자신의 범죄 혐의 대부분이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관계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박 대통령의 혐의를 재단에 개입한 걸 인정할 경우에 자신의 뇌물죄가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걸 겁니다. 아하. 그리고 또 최 씨는 최순실이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고 정윤회가 2위, 박 대통령이 3위라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고요. 그리고 박 대통령이 자신이 없으면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거냐는 질문에는 말도 안 된다. 박 대통령은 국정 철학을 분명히 갖고 계셨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죠. 예. 이런 얘기고. 세 번째는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의 초점을 흔들리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내비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적극적으로 나와가지고 뭔가 판을 흔들고 있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최 씨가 일단은 검찰에서 강압적인 조사를 받았다면서 자신의 진술 자체를 부인하고 있죠. 검찰에서 내가 한 얘기는 강압 수사에 못 이겨서 한 이야기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어제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강압 수사를 받아서 특검에 못 나갈 지경이다. 이렇게 엄살까지 떨었죠. 예. 또 태블릿 PC와 외장 하드디스크에 사실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죠. 여전히. 오히려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 또 이렇게 물타기를 하고 있죠. 예. 그리고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있는 의혹에 대해서도 고영태와 차은택한테 혐의를 뒤집어 씌웁니다. 아하. 고영태의 진술은 신빙성도 없고 계획적으로 모든 일을 꾸몄다고 생각한다. 완전히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어제 그 박범계 의원이 국회 소추위원단이니까 현장에서 보고 왔는데 예. 최순실 씨가 핵심 증거를 부인하면서 물타기 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순실의 어제 태도 네 번째 보이는 건 뭡니까? 박 대통령과 맞춤형 답변을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박 대통령이 그 태블릿 PC가 보도된 다음 날 10월 25일 첫 번째 대국민 사과에서 예. 최순실 씨에게 도움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죠. 인정했죠.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일부 연설물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얘기예요. 예, 요 얘기가 있는데 최순실 씨가 어제 나와서 한 얘기는 다른 것은 본 것이 없고 연설문의 감성적인 표현이나 그런 부분만 봤다. 대통령이 일부 도움을 받았다는 거 맥을 같이 하죠. 예. 또 청와대가 검찰의 공소장을 사상 누각이라고 전면 부인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순실 씨도 자신의 피의자 진술 조서 요거까지도 부인하는 맞춤형 전략을 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군요. 최 씨는 스스로 충신으로 남고자 했다고도 말을 했죠. 주변에서 챙겨주실 분들이 없었고 본인이 필요한 개인적인 것을 해드릴 분이 없었다. 예. 저 나름대로는 충신으로 남고자 했는데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 잘못이 없는데 무리를 내서 죄송하기는 왜 또 죄송할까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최순실 씨 지금 전면 부인으로 방향 확실히 바꿨습니다.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특검에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고요. 예. 그렇죠. 네. 또 안종범 전 수석도 박 대통령이 대기업 상대로 거액 모금하고 대가로 수건 과제들 해결해 준 거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걸 인정해 버렸어요. 예. 안 수석이. 안 수석이 어제 이제 최순실 씨 뒤에 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개입 사실을 조목조목 인정했습니다. 예. 그게 뭐 삼성과 관련된 것도 그렇고 대부분 했기 때문에 여기는 뭐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이미 최순실 씨는 자기의 범죄하고 공범이기 때문에 부인하는 것이고, 그렇죠. 안 수석은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어제 이제 박영수 특별검사의 이 이재용 영장 청구는 의미가 있는 게 박 대통령과 같이 가는 거잖아요. 같이 가는 거죠. 뇌물 공유니까 뇌물 뇌물을 준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걸로 특검에 대해서 칭찬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예, 참 이규철 특검보가 어제 그랬잖아요. 이재용 부회장한테 영장 청구를 하는 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우린 판단했다. 저는 이 이야기가 귀에 확 꽂히더군요. 정의, 정의란 말이 와닿죠. 정의.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